이거 세무사님하고까지 다 맞춰보고 정리가 돼서 완벽한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도 못 도와주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 중에서 최선으로 좋은 걸로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세 사기 당했잖아요. 저 두 번째 전셋집. 정말 지금처럼 전세금이 몰수되는 그런 건 아니긴 했는데, 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첫 아이 수술하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를 얻는데 정말 전세가 거의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 직장 주변은 포기했어요. 전셋집만 나와라, 전셋집만. 아니 근데 그때 왜 사람이 살 방법이 전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전셋집이 겨우 나온 거예요. 정말 전혀 엉뚱한 동네에 5층 빌라인데 5층인 거죠. 그래서 정말 전세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계약날 분위기 너무 이상했어요. 소장님이 등기부등본을 주셨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그 임대인하고 얘기만 해요. 그럼 우리 둘이 뭐 애기 막 안고 가고 애 아프다고 울고 막 그러는데, 등기부등본은 여기 있고 여기 해서 여기 도장 찍으래. 도장 찍고 그러고 집에를 와서 나중에 잔금을 내고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남편하고 이렇게 보는데, 여보 이상하다? 우리 집 5층인데 왜 여기 서류에 5층이 없고 4층까지만 402호까지밖에 없다? 불법 건축물. 그게 무허가 주택인 거죠. 다 허가 받고 나서 몰래 5층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또 지어서 새로 또 넣은 거죠. 3년 계약하고 갔어요. 저희 전 재산 6천만 원 전세금 넣고 정말 그 돈 못 받을까 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저 지금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 마음 정말 10분 이해돼요. 그러고 저희가 나갈 때도 저희 집주인이 나 돈 없으니까 들어온다는 사람 있을 때 그냥 날짜 맞춰서 나가요 이러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들어갈 집이 날짜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해 있었는데, 야, 이러다가 길바닥에서 몇 달 또 사는 수도 있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집을 보러 몇 명이 왔는데 한 소장님이 이렇게 하더니, 세댁 이리 와봐요. 그러더니 언제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네 세장님 제가 5월 며칠 날 이사 가야 돼요. 내가 날짜 맞는 사람 데리고 올게요. 진짜 다행히 그 소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이사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사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사 가는 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삿짐을 빼면 준대요. 이삿짐이 거의 다 빠지고 사다리차도 다 철거하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돈 안 줄까 봐. 짐도 다 뺐잖아요. 그런데 그때서 계약서 내놓으래요. 계약서 보더니 그절서 막 찢어요. 그러더니 띡띡띡띡 하고 돈을 입금해 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정말 가슴 쓸어내리고 그 돈으로 잔금 치르고 입주를 했어요. 이렇게 저도 사실 3년 동안 가끔씩 생각나면 깜짝 놀라고 이불킥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그걸 당하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경매 진행되는 분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를 연초부터 다루고 싶은데, 제 나름대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좀 명쾌하게 드리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에 최고 좋은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법이 조금 보완이 돼서 이거 세무사님하고까지 다 맞춰보고 정리가 돼서 완벽한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도 못 도와주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 중에서 최선으로 좋은 걸로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세 사기 방지하는 법. 첫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거 기본이죠. 다 아시죠? 이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토요일날 오후에 잔금을 치렀더니 주민센터 문 닫아가지고 월요일날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잔금이 토요일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잔금을 토요일에 하지 마세요. 저 이거 정말 세게 얘기할게요. 지금 회사가 문제입니까? 하루 오전만 반차를 내시던지 아니면 일찍 아침 8시에서 한 10시까지 출근한다고 하세요.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잔금을 아예 한 8시나 8시 반에 하세요. 소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저 출근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 시간에 하시고 주민센터 앞에 서 있다가 문 열자마자 가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세요. 근저당 부분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분명히 등기부등본에 봤어요. 근저당 없는 거. 근데 그날 근저당을 설정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잔금날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똑같은 날인데 둘이 막 머리 대고 싸우면 안 되나? 못 싸워요. 근저당은 그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은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이거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고 열받았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제가 15년 동안 투자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열받으면 나만 손해다.
지금 있는 정책, 법, 어떻게 가장 나한테 지혜롭게 적용할지 그걸 찾아야 똑순인 거예요. 덤비고 싸우지 마세요. 계란에 바위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 그나마 제가 이것까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주민센터 문 열자마자 찍어도 안 된다며. 요즘은 은행에서도 전입신고 돼 있는지 열람을 하거든요. 요즘 시스템으로 전입신고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말이 아닌 주중에 주민센터 문 여는 그때 타이밍 맞추셔서 이삿짐 걱정? 부부이시면 한쪽에 사시고 싱글이시면 엄마한테 맡기시고 그 사장님들한테 맡기시고 주민센터 먼저 가셔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부터 마무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 등본. 이거 보는 법 모르시는 분 많죠. 이것까지 여기다 넣으려고 했더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 하나 제가 언제 깔끔하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도 못 봐서 그 심정 알아요. 막 빨간 줄 그어 있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늘은 딱 오늘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등기부 등본 누구나 주소만 있으면 뗄 수 있어요. 법원 등기소 들어가서 떼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 벌써 표정 저기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얼굴이 갑자기 막 경직되고 새파랗게 질리고. 어려운 단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름표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 을구 부분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까지는 된다, 이거랑 전세금 합쳐서 70%까지는 괜찮다 얘기가 많은데 요즘 반값 아파트 된 것도 많이 보셨죠. 거기다가 경매하면 50%도 못 받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근저당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얼마가 됐든. 아직은 지금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깨 힘들어가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더 다리 품팔고 더 임장하셔서 이런 거 없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하고 계약을 하세요. 여기 잠깐 사진 하나 올려드리면 여기가 을구예요. 근저당이 이렇게 설정돼 있죠. 이렇게 설정돼 있는 곳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고요.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은행이 신경 안 써서 대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 전부터 고지를 하세요. 중개사님께도 말하고 또 임대인한테도 말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우 대출 안 받아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바로 그럼 특약 하나 넣어주세요 하시고, 특약에다가 잔금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대출 실행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는 넣어달라고 얘기하시고, 잔금일 다음날 다음날 등기부 등본 한번 떼서 확인해 보세요. 그때까지 안 올라가 있으면 은행이 그렇게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거 올리는 날짜부터 경매 시 자기 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미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할 때부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요, 이거 정도는 발급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사람 관계라서 지금 전세 사기를 치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대한민국에. 대부분은 선량하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중개사님한테 되게 부드러운 어조로, 소장님 제가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이전까지 세금 체납한 거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전세 사기 극성인 건 아시죠? 이렇게 소장님한테 얘기하면 소장님도 당연히 이거 사고 나면 중개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도는 떼주시면 좋겠어요. 잔금 날짜로.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시면 소장님이 아마 부드럽게 전달해 주실 거예요. 요게 이전에는 그 이후에 세금을 또 안 내도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는데 요게 4월 1일자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어요. 제가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저 이거 정리하느라고 우리 세무사님하고 세무사님한테 일을 제가 좀 시켰어요. 요거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보도자료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부분이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요건 그림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경매가 실행이 되면 경락대금에서 가져가는 순서예요. 맨 위에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소액 임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에 받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전에는 그 당해세를 먼저 가져갔어요. 이게 언제 발생한 당해세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것도 내 전세금보다 먼저 가져갔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괜찮다가 나중에 세금을 체납해도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24년 4월 1일부터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보고 읽어드릴게요. 당해세가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아우, 많다. 이렇게 많은 세금들을 법정기일, 그러니까 내가 전세가 먼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세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 보증금을 먼저 지켜준다. 이거 제가 세무사님하고 머리 맞대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다 해주냐? 그게 아닌 거예요. 당해세만큼 먼저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보증금이 1억인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낸 게 1,000만 원이야. 그럼 내 보증금에서 1,000만 원 먼저 보장해주고 당해세 1,000만 원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증금. 이 사람이 한 1억을 세금을 안 냈어. 그럼 1억을 다 보장받고. 참 이게 법이 애매해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안 올렸나?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도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내가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그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내 보증금을 그 당해세만큼은 먼저 보장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액임차 보증금 내에 최우선 변제금만큼 우선 변제되는 금액 내에서 전세나 월세 사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다가 그림 두 개를 띄워드리면 하나는 소액임차인이 되는 기준이에요. 이게 최근에 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적죠. 서울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내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보다 높으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옆에 있는 표 한번 보세요. 우선 변제되는 게 5,500만 원까지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 중에서 5,500 먼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경매 관련된 그 순위대로 가는 거죠.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고 요것만 받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마음 아프지만 솔직히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소액임차인 기준 말고 최우선 변제금 서울 기준으로 5,500만 원 그 이상으로 보증금 하지 마세요예요. 이 최우선 변제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이 되니까 이게 그럼 근데 전세 보증금입니까? 서울에서 5,500짜리 전세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지나이스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죄송해요. 전세 살지 마세요. 예전에는 전세 살지 말자는 얘기가 내 집 빨리 마련해라 그런 의미가 더 컸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얘기를 드렸다면 제가 전세 사기를 지금 3, 4개월을 계속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라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왜 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첫째,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는데 전세대출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곳에 죄송합니다. 살지 마세요. 그건 내 수준을 넘어서는 전셋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꼰대 같은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데 저희 때는 그냥 우리가 마련한 돈이 3천이면 지하방이라도 한 칸짜리 그 빌라라도 그런 데서 시작했거든요. 직장이 멀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금을 모았어요. 대출도 아니야. 내가 몇 년을 모았어. 3억. 이거 전세금에다 안 넣어놓으면 쓸 것 같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딱 묶어놓고 더 열심히 모아서 내 집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거 지금 빨리 내 집 사세요. 요거 파킹 통장 같이 언제든지 넣다 뺄다 할 수 있는 통장 아니고요. 금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금하세요. 저 얼마 전에 적금 들었는데 3.6% 줬거든요. 그때도 6%짜리도 있었고 줄 서서 사람들 하는데 저 그냥 줄 안 쓰고 특판기간 1시간인가 2시간을 기다리래요. 특판기간 끝나고 그냥 제가 3.6% 들었어요. 6%짜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카드 30만 원 쓰시고요. 뭐 하시고 한 5개는 붙더라고. 거기서 기본으로 써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보증금 주인이 3년 뒤에 2년 뒤에 이자 1%라도 줍니까? 안 줍니다. 예금 넣어 놓으시면 지금 3% 4% 정도는 받아요. 그렇게 넣어 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돈 모으시고 가능하면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 금액에 맞춰서 그냥 월세나 반전세 사시면 좋겠어요. 월세 왜 싫어요? 창피해서?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우리 집 월세 산다고 얘기할까 봐 창피하면 허리띠 확 묶고 빨리 집 사게 돼요. 그리고 월세가 매달 꼬박꼬박 나가서 힘들어 죽겠어.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나 일에 집중하고 싶어. 승진도 하고 싶고. 저 오늘 너무 꼰대 같은 말 많이 하는데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집 딸내미 지금 21, 2? 그 어린애도 45만 원 월세 스트레스 받아서 겨우내 집 보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출을 받아가지고 모든 거 합쳐서 10만 원도 안 나가는 상태로 세팅해놓고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거 월세 나가는 거 아깝죠. 그러니까 아껴 쓰고 더 빨리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오늘 전세 사기 얘기 꺼내서 결론이 조금 애매하게 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질은 내 집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내 집이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어느새 집값은 더 올라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락장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분양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때 미분양일 때 줍줍 그렇게 많을 때 살걸 껄껄껄 하는 거 진짜 많았고 그거 끝나고 다시 똑같은 시장 열리니까 그때랑 분위기 똑같아요. 썰렁해서 사람들 안 가고. 그런데 아세요? 지금은 좀 다르긴 해요.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이 있는 분들 이 정도 가격이면 난 충분해, 내 집으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도 전세 사기, 미연에 방지하는 결론 정리 한번 마무리해드리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할게요. 첫째, 확정일자 전입신고. 두 번째,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있는 집 전세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세금 세납 대비해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드럽게 요청하세요. 네 번째, 소액 임차인 임차보증금 내에서도 최선순위 보증금 내에서만 전월세나 월세, 전세가 가능하시면 전세 세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전세 살지 말고 최대한 빨리 허리띠 졸라매서 내 집 마련합시다. 정말 내 집에 살아보면 이런 거구나. 그 안정감? 그런데 걔가 올라준다니까요. 저 산 옆에 있는 그 징그럽게 집값 안 오르는 걔 있죠? 걔도 나중에 보니까 10년 살았는데 연간 3.5% 이상 올라줬어요. 내 자산도 튼튼하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생활에 직접 필요한 거, 위험한 대처법, 그리고 더 똘똘한 세팅법 지나이스하고 함께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같이 갑시다. 오늘도 미라클